안녕하세요. 문구점 언니의 뼈 때리는 육아 이야기의 저자 서정미 작가입니다. 오늘도 만나서 반갑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꿈이 있으셨나요? 꿈이 아마 없었던 분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꿈을 이루신 분보다는 못 이루신 분이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건 옛날의 꿈이니까 못 이루었다 하더라도 지금이라도 다시 한번 앞으로 남은 시간 동안 어떠한 것을 하고 싶은지 한번 꿈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저의 책에 아이들에게 꿈을 가졌으면 싶어서 쓴 내용이 있는데, 그 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고, 나는 이런 꿈을 갖고 있었지만 지금은 지금 하듯이 작가가 되었고 크리에이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참 어려운 일이지만 저도 작가라는 것은 아무나 될 수 없는 일이라는 생각을 갖고 살았었는데요. 제가 작가가 되고 싶었던 이유는 앞으로 로봇 시대가 오고 4차 산업이 오고 그러다 보니까 진짜 로봇이 할 수 없는 일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어느 순간 하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보다가 제일 중요한 거는 작가예요. 왜냐면 창의적인 일, 그리고 뭔가 창의적인 일을 해야지만이 로봇이 할 수 없는 일이라는 생각은 하고는 있었는데 저한테는 멀게 느껴졌었거든요. 근데 내가 이제 이런저런 고민을 하면서 어쨌든 작가라는 것은 나한테는 불가능한 일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지만 저는 한번 일단 해보자라고 도전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 아들하고 우리 현중이하고 꿈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가 우리 현중이는 크리에이터가 되고 싶다고 했고 저는 작가가 되겠다고 이제 마음을 먹고, 내가 생각하고 말로 이렇게 아이한테 얘기를 해서 그런지 제가 사실은 작가가 되겠다고 우리 아들하고 얘기한 지가 얼마 안 돼요. 언제였냐면 제가 잊어버리지도 않거든요. 2019년 8월 24일이에요. 그러면 8월 24일부터 9월, 10월, 11월, 지금 이제 12월이 이제 오늘 이제 11일이니까 아직 4개월이 안 됐어요. 근데 저는 작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더 좋은 일은 우리 아이가 꿈꿔왔던 크리에이터를 제가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람이 뭔가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자꾸 갖고 있어야 아무래도 그거에 대해서 알아보게 되고 노력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책도 내고, 그리고 지금 이제 제가 요거 말고 버킷리스트 21이라는 책도 이제 그건 여러분이 같이 썼는데 그게 지금 아마 오늘 도착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주문을 했는데 아직 안 와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책이 오면은 거기에도 꿈에 대한 얘기들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도 어떻게 생각하다가 꿈에 대한 얘기를 딱 읽어드려야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그 책이 오면 그 안에 여기에 있는 문구점 언니의 뼈 때리는 육아 이야기에 나오는 꿈은 제가 어렸을 때의 꿈이었고요. 버킷리스트 21에 나오는 꿈은 앞으로 내가 살아가면서 이루고자 하는 진짜 이루어야 될 꿈. 그래서 이제 지금은 작가가 되었고 크리에이터가 되었으니까 다음에 내가 거기에 쓴 꿈을 이루기 위해서 제가 또 노력하겠죠. 아무래도 사람이 꿈을 꾸면 거기에 이제 맞게 어떻게 해야 그 꿈을 이룰 수 있는지 또 생각하게 되고 찾아가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거를 보는 초보 엄마들이나 육아를 하고 계시는 엄마들이 나의 꿈도 되게 소중했듯이 우리 아이들의 꿈을 좀 가질 수 있도록 아이들한테 많은 경험도 해주셨으면 좋겠고, 이 안에 있는 거는 저의 꿈이었지만 그래도 제가 오늘 독자분들에게 읽어주고 싶은 내용이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잘 들어주시고 한번 나의 꿈은 뭐였었는지, 그리고 앞으로 내가 또 이루고 싶은 꿈은 무엇인지 지금까지 잊고 살았다라면 다시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얘야, 꿈을 가지렴. 불가능이 무엇인가는 말하기 어렵다. 어제의 꿈은 오늘의 희망이며 내일의 현실이기 때문이다. 나는 선생님이 되고 싶었다. 아이들아, 꿈을 가져라. 새학기가 되면 선생님들은 항상 꿈에 대해서 써오라고 했다. 나는 선생님이 되고 싶었다. 초등학교 1학년 때 김연화 선생님이 너무 좋아서 선생님이 되고 싶었다. 처음 학교라는 곳을 다니면서 그 동안과는 다른 여러 가지 수업을 하면서 재미있었다. 학교 때는 키가 제일 큰 축에 들어갔다. 그때
그때는 교실에 물이 없어 아침마다 끓인 보리차를 가져와야 했는데 나는 키가 컸기 때문에 항상 심부름을 도맡아 했다. 학교가 끝나면 바로 집으로 가지 않았다. 집에 가도 항상 엄마는 농사 일을 하기에 바빴고 가게를 봐야 했기 때문에 작은 언니가 끝나는 시간까지 학교에서 놀면서 기다렸다 같이 집에 갔다. 학교가 끝나면 선생님은 화장실 청소를 하셨는데 물 떠오는 일도 내가 맡아서 했다. 숙제가 있으면 숙제를 다 하고 또 숙제를 내달라고 졸랐다. 선생님도 그런 내가 좋았는지 항상 웃으면서 숙제 검사를 해주고 또 숙제를 내주셨다. 지금 생각하면 유치원이 없었기 때문에 항상 한글 따라 써오기, 숫자 1에서 10까지 10번 써오기 등이 숙제가 있었다. 난 너무너무 재미있었다. 학교 가기 전에는 언니가 학교 갔다 오면 공책에 책을 쓰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따라 썼다. 지금 생각하면 그게 숙제였던 것이다. 나에게 숙제는 공부가 아니라 놀이였다. 학교를 다니게 되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했다. 학교에 가면 수업을 하고 잠깐 쉬는 시간이 있었다. 집에서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친구들과의 활동은 나에게 너무 흥미로운 일이었다. 그래서 학교 전 기억은 별로 없는 것 같다. 여름방학이 되었다. 방학 숙제로 선생님에게 편지 쓰기가 있었다. 그리고 받아쓰기, 만들기, 그리기, 일기쓰기 등 여러 가지가 있었다. 선생님은 가정 방문이 있었다. 하루는 선생님이 가정 방문을 해야 하는데 집을 잘 모르니까 같이 가자고 하셨다. 나는 즐거운 마음으로 선생님과 초등학교 친구들 집을 방문했다. 방문을 하면 꼭 받아쓰기를 했다. 거의 모든 아이가 받아쓰기를 힘들어했다. 나 또한 받아쓰기는 싫었다. 받침 하나만 틀려도 띄어쓰기 한 번만 잘못해도 틀린다고 했기에 나에게는 교과서에 나오는 단어들이 너무 싫었다. 그렇게 가정 방문을 하다 보면 대부분의 가정은 엄마들이 거의 일을 해서 집에 안 계셨다. 점심때가 되었을 때 방문하면 국수를 삶아주시는 집도 있었다. 라면을 끓여주는 집도 있었다. 지금은 라면이라 하면 웃을 수 있겠지만 내가 초등학교 1학년 때 라면은 다른 어떤 것보다 귀하고 맛있는 음식이었다. 그리고 때가 지나서 가면 시원한 사이다를 사다 주시는 분도 있었다. 그때는 사이다도 소풍때나 삶은 계란과 빠지지 않고 싸주던 귀한 음료였다. 선생님을 따라다니면서 선생님과 똑같이 귀한 대접을 받았다. 거의 모든 집을 가보게 되었다. 참 신기했다. 선생님이 왔다고 다들 집에서 제일 귀한 것을 대접했던 것이다. 난 그때 생각했다. 초등학교 들어가서 선생님이 우리를 열심히 가르쳐 주셨던 것처럼 나도 선생님이 되어 글도 가르치고 훌륭한 일을 하는 선생님이 되어야겠다고 생각했다. 가정 방문을 했을 때 모든 엄마가 극진히 선생님을 대접하는 것을 보고 선생님이 참 좋다고 느껴서 그때부터 선생님이 되고 싶었다. 그리고 거의 1년이 끝나갈 무렵 겨울방학이 시작이 되고 긴 겨울방학을 보내고 개학을 했다. 그때도 당연히 숙제가 많았다. 끝나는 부분이라 숙제를 안 해가도 된다는 생각으로 숙제를 다 하지 않았다. 그런데 선생님은 우리 반 아이들 하나하나 숙제 검사를 하고 숙제 안 한 개수만큼 손바닥을 3개 때리셨다. 처음으로 선생님한테 맞아봤다. 너무 아프고 속상했지만 숙제는 꼭 해야 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던 것 같다. 그 이후로 숙제는 당연히 해야 하는 것으로 알게 되었다. 초등학교 1학년 때 김연아 선생님이 나에게 너는 선생님이 될 수 있다라고 항상 말씀해 주셨다. 그때마다 나는 너무 신이 났고 선생님이 될 수 있을 줄 알았다. 그런데 초등학교 4학년 때 선생님은 다른 학교로 전근을 가셨다. 선생님이 전근을 가신 학교로 찾아가서 만나기도 했다. 선생님은 맛있는 쫄면을 사주셨다. 그때 쫄면 맛은 지금도 잊을 수가 없다. 옛날에는 먹을 게 정말 귀했던 시절이라 그때 선생님과 가정 방문했을 때 대접받은 라면, 사이다, 선생님이 사주신 쫄면은 평생 잊을 수가 없다. 그게 선생님과 함께했던 추억이라 더 그런 것 같다. 그렇게 선생님하고는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편지도 주고받았다. 그렇게 나와 선생님은 연락을 하고 지냈다. 그러다가 고등학교 성적이 떨어지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선생님께 약속을 지키지 못할 것 같은 생각에 죄를 짓는 것 같아 편지를 쓰지 않게 되었다.
선생님은 그냥 내가 건강하게 잘 자라주고 있는 모습이 좋았을 텐데 나는 괜히 죄송해서 더 이상 편지를 쓸 수가 없었다.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를 가고 고등학교 입학했을 때까지는 제법 공부를 했던 것 같다. 하지만 입학 전과는 다르게 시간이 지날수록 나의 성적은 곤두박질쳤다. 수학과학은 재미도 있고 성적도 좋게 나왔다. 하지만 국어 영어는 갈수록 성적이 형편없었다. 지금 와 생각해보니 기초가 없었던 것이다. 나는 그동안 책을 많이 읽지 않았다. 영어는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넘어가는 순간 엄청난 양의 단어를 외워야 알아야 했다. 그런데 나는 주위 친구들이 영어학원 다닐 때 교과서만 외우고 있었다. 아버지는 중학교, 고등학교 참고서를 과목별로 다 사주셨다. 그것도 지금 생각하면 쉬운 일은 아니었는데 거의 학교가 끝날 때쯤 참고서를 보면 깨끗했다. 그 책들은 학기가 끝나면 헌책방에 팔았다. 책방 아저씨는 새 책이나 거의 비싼 책을 보시고 엄청 좋아하셨다. 나는 헐값에 팔았지만 아저씨는 새 책과 다름없어서 책값을 잘 받았으리라. 나는 동생도 없어서 그냥 팔았는데 지금 생각하면 정말 부모님께 죄송하다. 국어 선생님은 항상 수업 전에 다음 진도 나갈 교과서를 읽고 오라고 했다. 나는 책 읽는 습관이 없었기 때문에 항상 수업 시간에 교과서에 나오는 내용들을 이해할 수가 없었다. 영어 선생님도 다음 수업 시간에 교과서에 나오는 단어들을 미리 사전에서 찾아서 외우고 오라고 했다. 단어 하나하나 찾아서 외우고 이해하지 않았기 때문에 영어는 나에게 벽을 만들었다. 지금 생각해보면 책 읽는 습관이 있었다면 국어 교과서 미리 읽고 가는 것도 어려운 일이 아니고 교과서를 읽다가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참고서에서 읽어보고 뜻을 알고 갔다면 국어 시간이 즐거웠을 것 같다. 영어 교과서도 모르는 단어 참고서에서 찾아 외우고 학교 수업을 들었다면 영어도 재미있게 할 수 있었을 것 같다. 그때는 왜 해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몰랐다. 고등학교 국어와 영어는 모의고사 문제지에 지문이 엄청 많고 교과서에 배우지 않은 지문도 많았다. 모르는 단어가 엄청 나왔다. 그러다 보니 대학 수능 시험 점수도 좋지 않았다. 나의 꿈이었던 선생님이 되는 것과는 거리가 먼 길을 가고 있었다. 이렇게 저는 옛날에 선생님의 내가 몰랐던 부분을 선생님이 막 가르쳐 주는 것이 저한테는 너무 좋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선생님과 여름방학 때 친구들 집을 방문해서 같이 숙제를 하면서 받아쓰기 같은 거 보고 이렇게 하면서 그 부모님들이 선생님을 대하는 모습을 보고 선생님이라는 것이 진짜 좋은 직업이구나 라는 그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진짜 선생님이라는 거를 하고 싶었고 될 줄 알았어요. 진짜 그때는. 근데 제가 이제 성장하면서 조금씩 선생님이 되기 위해서는 진짜 공부도 잘해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선생님들은 되게 이제 열심히 공부를 하셔서 선생님이 되고, 그리고 선생님이 되고 나서도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진짜 평생 공부를 하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그런 부분을 생각하면 선생님이라는 직업은 저에게는 존경스러운 직업이에요. 그런데 제가 어쨌든 그 꿈을 갖고는 있었지만 이루지는 못했잖아요. 그리고 그냥 이제 대학을 가고 졸업을 하고 직장 다니다가 평범하게 결혼을 해서 두 아이의 엄마가 되었었고, 두 아이의 엄마가 됐는데 그 아이들을 키우면서는 다시 또 저도 초보 엄마였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면서 같이 이제 애를 보면서 가르치면서 저도 배우면서 이렇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벌써 20년이 넘게 지나가고, 지금은 그러면서 이제 제가 우리 아이들이 장가를 가서 만약에 손자 손녀를 낳아가지고 온다라면 되게 해줄 말이 많을 것 같아요. 그때 해주지 못한 경험들도 많이 같이 하고 싶고, 그리고 좀 더 현명하게 할 수 있도록 우리 애들한테, 클 때는 그렇게 잔소리는 많이 진짜 안 했거든요. 제 기억으로는 그래요. 애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마 많이 안 한 거로 기억을 하는데 그때도 잔소리를 하지 않을까. 근데 그때는 이렇게 같이 배우면서 크는 과정에서 하는 잔소리하고 다르게 제가 조금은 이럴 땐 이렇게 하는 게 더 좋고, 그리고 왜 해야 되는지를 알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얘기를 해주면서 안내를 할 것 같아요. 잔소리라기보다는 네가 뭐가 하고 싶은지, 그리고
아이들도 그냥 생각만 하면서 난 뭐가 돼야지 라고 하면 애들도 뭘 잘하는지 내 아이의 성향을 몰라요. 애들이 아르바이트가 됐든 집안일이 됐든 많이 어른들하고 같이 도우면서 뭔가 해봐야지 그 아이가 진짜 잘하는 일이 뭐고 좋아하는 일이 뭔지를 알 수가 있다랍니다. 그래서 지금 엄마들은 아이들을 힘들어요, 뭐 쉬워요가 아니라 쉬운 엄마는 아마 그 아이를 어떤 성향인지 파악했기 때문에 쉬우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어려우신 분들은 내 아이의 성향을 아직 파악하지 않았는데 내가 막 아이한테 이렇게 했으면 하고 많이 강요를 하기 때문에 엄마도 힘들고 아이도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어떤 걸 좋아하는지 어떤 걸 잘하는지 지켜봐야만이 알 수 있고 아이들도 해봐야만이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경험을 시켜줄 수 있는 나이에 지금 시켜줄 수 있을 때 시켜주시고 그 아이가 진짜 좋아하는 일이 뭔지를 찾아서 좀 더 안내하라고 항상 말씀드렸잖아요. 그 아이가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 아이도 행복할 수 있고 엄마도 행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어떤 꿈을 하고 싶은지 혹시 생각난 꿈이 있었다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랑 소통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저는 유튜브를 하면서 제일 좋은 것이 여러분하고 소통하고 싶은 거거든요. 엄마들이 고민이 있다. 아이들을 오늘 이렇게 했는데 잘 안 됐다. 아니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든가 제 동영상을 보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댓글을 남겨주신다라면 제가 그 댓글을 보고 답변을 드린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모르면 책을 찾아서라도 최선의 노력을 해서라도 댓글을 달아드리고 그 댓글이 제가 많은 분들이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라면 다시 동영상을 찍어서 같이 공유를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댓글에 어떤 꿈을 꾸게 되었는지 꼭 댓글로 남겨주세요. 문구점 언니의 뼈 때리는 육아 이야기의 저자 서정미 작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